안녕하세요. 동탄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을 가르치는 정영재 강사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격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바둑 강의 영상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에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자, 이렇게 이 백이 흑 진영을 쳐들어온 장면입니다. 백 입장에서는 삶의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좁은 곳보다는 넓은 곳으로 나가야지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.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좁은 곳보다는 이렇게 넓은 곳을 막아야 백이 아무리 삶의 공간을 넓히려고 해도 넓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B보다는 A로 넣어야지 맞는 해답이고요. 다음 교재로 넘어가도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. 이 문제도 이 백이 이쪽 좁은 곳보다는 넓은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흑이 좁은 쪽으로 두게 되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.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이 좁은 곳보다는 이렇게 넓은 곳을 막게 되면은 백이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넓혀지지가 않는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 죽는 형태가 나왔고요.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문제도 영역 보기를 누르면은 흑 입장에서는 좁은 쪽을 막아서 이렇게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은 쪽을 막아서 백이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안 늘어지는 상황입니다.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곳인 A보다는 B로 막는 것이 정답이고요.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백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넓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A로 막는 것이 정답입니다. 아무리 이렇게 넓히려고 해도 죽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알아봤고요. 다음 거는 A와 B 중에 어디로 공격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흑돌이 둘러싸인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돌을 이 백이 이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흑이 A로 두는 거는 백이 이렇게 B로 넓혀서 삶의 공간이 넓어져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. 삶의 공간이 넓어서 사는 형태가 나오고요. 그래서 이 좁은 A쪽보다는 흑이 B쪽으로 둬서 백이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넓혀지지가 않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좁은 A보다는 넓은 B쪽으로 막아야지 맞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.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 이렇게 백 입장에서는 넓은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B보다는 A 쪽을 막아서 이렇게 백이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려지지가 않는 형태입니다. 늘려지지가 않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B보다는 A 쪽으로 막는 것이 정답입니다.
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 중 어디를 막냐고 하면은 흙이 A 쪽으로 늘려고 하면은 B 쪽으로 나가게 돼서 아무리 틀어 막아도 삶의 공간이 넓어서 사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좁은 A보다는 B 쪽을 막아서 이렇게 활로를 좁히게 되면은 삶의 공간이 좁아서 죽은 형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죽은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백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단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삶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흙은 A보다는 B 쪽으로 둬서 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. 이렇게 활로가 없어지는 모습이죠. 자, 다음 문제는 A도를 공격할지 B도를 공격할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백 입장에서는 이 A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이 이런 식으로 삶의 공간을 넓히려고 할 때 백이 점점 더도 넓혀지지가 않아서 죽은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돌은 백이 더도 죽는 형태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. 그래서 흑입장에서는 이 A보다는 B도를 공격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. 근데 이 B도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도를 흙이 무작정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백이 두면 둘수록 삶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형태가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, 이 B의 이 대각선 방향으로 두는 게 더 올바른 형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대각선 쪽으로 공격을 해야지 백이 삶의 공간을 넓히려고 막아도 똑같이 이 돌에 대각선을 이렇게 씌워서 두면은 삶의 공간이 좁혀지는 형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삶의 공간이 없어서 이 돌은 죽은 형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A는 백이 둬도 죽는 형태고 그래서 B를 공격해야 되는데 B는 대각선 방향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삶의 영역이 좁혀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A와 B 중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아보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 A를 살려보려고 해도 이렇게 죽는 형태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A보다는 B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. 역시나 B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, 이 B를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든 대각선 방향으로 공격해서 삶의 영역을 좁혀서 잡는 그림이 나옵니다.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죽는 형태입니다.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. A와 B 중 어디를 공격할지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부터 알아보는 건데요. 자, 한눈에 봐도 B가 훨씬 더 삶의 공간이 좁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. 백이 이렇게 아무리 영역을 넓힌다고 해도 결국에는 영역이 좁아서 죽은 형태입니다.
그래서 B보다는 A를 공격해야 되는 게 맞고요. 이 A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막아도 똑같이 대각선 방향을 두게 되면은 삶의 공간이 줄어든 형태입니다.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B는 여기가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백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공간이 늘어나지 않아서 죽는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B보다는 A를 둬서 A를 이렇게 틀어막아서 백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죽는 형태가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삶의 공간이 좁아서 죽은 형태입니다. 자, 이번 돌은 이 갇혀있는 백을 잡으려면은 영역 뺏기와 약점 지키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?가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저번 회차에서도 배웠듯이 튼튼한 집 만들기 배웠을 때 활로수를 세보면 압니다. 이렇게 활로수를 세보면은 여기는 4수, 근데 여기가 2수하고 3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끊어서 잡게 된다면 흙이 이렇게 한 수가 되면서 나가도 죽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2와 3인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백도를 잡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역 뺏기와 약점 지키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라고 했을 때 약점 지키기를 해야지 백도를 잡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영역 뺏기와 약점 지키기 중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 이렇게 활로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5수인데 2수와 3수 약한 돌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연결을 해야 이 돌이 아무리 영역을 넓히려고 해도 잡히는 형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잡힌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점 지키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. 마지막 문제도 닫혀있는 영역 뺏기와 약점 지키기 중 무엇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돌은 물론 2수하고 3수가 있지만 이 모양이 그 유명한 호구 모양입니다. 이거는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이거를 약점을 추궁하려고 여길 들어가려고 해도 백이 흙이 이런 식으로 따먹게 되면은 이 돌이 살아난 형태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먹은 형태입니다. 이 모양은 약점 지키기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 돌을 방패를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. 방패가 만들면은 방패가 2군데가 만들어지면은 사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패를 못 만들게 이런 식으로 둬서 잡는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공격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공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좁은 쪽보다는 넓은 쪽으로 막아야 하는 게 공식이고 공격을 할 때는 대각선으로 막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내 돌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약점을 지켜서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